당연히 우주 공간에서는 밀폐된 스튜디오가 아닌 이상 소리가 전달은 안 되죠. 우주 공간에서 떠든다고 치면 안 되죠. 중간에 매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우주복 안 입고 그냥 우주 공간에 잠깐 나가면 우린 죽습니까? 이게 시간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잠깐은 살아있을 수 있어요? 잠깐은 살아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주 공간에 나가면 두 가지 효과가 있거든요. 하나는 외부의 압력이 갑자기 0으로 되는 효과. 엄청나게 추운 곳이니까 온도가 굉장히 내려가는 효과. 그런데 압력이 갑자기 줄어들면 여러 가지 신체 반응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혈액에 녹아있는 기체 분자들이 이제 기화하면서 혈액에 거품을 만들 거고, 그러면 이게 잠수병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 폐 안에 그 허파과리라는 조직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막을 갖고 있는데 바깥의 압력이 갑자기 0이 되면 허파과리가 팽창할 거거든요. 그래서 터지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온도가 갑자기 내려가면 이제 외부로부터 세포들이 괴사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우주 공간에 압력이 0인 곳에 갑자기 가면 사람 몸이 마치 풍선처럼 터지거나 그렇진 않아요. 피부가 그 압력을 버티는 능력이 상당히 커서 터지거나 하진 않아서 제 생각에는 우주 공간에 1초 정도 갔다 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그 정도는 괜찮으십니까? 근데 우주 공간에는 그렇게 추워요? 태양빛이 있어도? 태양빛에 의한 복사열이 있긴 할 텐데 그것보다는 피부가 직접 맞닥뜨리는 공간은 거의 절대 용도일 테니까요. 갑자기 피부 세포가 괴사하기 시작할 그게 열이 전달되려면 일단 입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는 입자가 나를 때려서 그걸로 온도를 느끼는 거일 텐데 우주 공간엔 밀도가 되게 적기 때문에 열을 전달하는 것도 거의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맞다면 내 몸의 겉부분에 있는 분자들의 열 운동을 전도에 의해서 뺏어가는 것도 쉽진 않겠네요. 네. 그러면은 사실 온도가 아주 빨리 줄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처럼 막 갑자기 급속 냉동되는 그럴 거는 아닐 것 건 같고요. 아니죠. 정말 천천히 열기를 잃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 그러면 한 5초쯤 괜찮을 것 같은데? 10초 갑니다. 10초 갑니까? 이게 단련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일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온도를 뺏기는 것도 어쨌든 매질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깥이 기체 분자로 꽉 차 있고 그 기체 분자들의 온도가 절대 영도에 가깝다면 굉장히 빨리 뺏길 텐데 기체 분자들이 제 몸에 닿아서 제 몸에 있는 분자들과 충돌해서 그걸 뺏어갈 만한 입자 자체가 없으니까 사실 진공이 단열재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네요. 진공 상태에 뭔가가 있으면 거기는 온도를 낮춰도 확 급속냉동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열을 뺏어가려면 일단 전도를 생각하면 그 전도를 해서 뺏어갈 분자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전도에 의해서 열을 뺏기는 일은 많지 않겠네요. 만약에 그렇다면 관건은 온도가 아니고 얼마만큼 숨을 참을 수 있느냐, 호흡의 문제겠네요. 그러면. 그렇겠죠.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체도 없으면. 저는 안에 있는 걸 내쉴 수는 있는데 뭘 들여 마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산소는 없으니까.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들여 마셔도 뭐가 들어오진 않는 거죠? 들어오진 않죠. 그런데 그 허파하고 외부 공간이 급작스럽게 연결되면 이 허파 안의 압력이 갑자기 연기압으로 뚝 떨어질 거고,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기 자체의 문제가, 그래서 아마 우주 공간에 나가면 제일 빨리 피해를 입는 곳이 피부나 그게 아니라 허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숨을 딱 참고 있으면 최대한 그게 오히려 초기 생존에 키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깥하고의 그 연결을 차단하면 그러니까 코 막으시고 귀 막고 눈 감고. 고막도 문제 되겠다. 고막도 문제가 고막도 뚫리면 안쪽은 일기압인데 바깥이 갑자기 연기압이니까 고막이 바깥쪽으로 팽창하면서 고막을 손상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귀 막고 코 막고 눈 감고 입 꼭 다물고 그러면 20초 봅니다. 외부랑 연결될 만한 것들을 잘 막으면 피부는 어느 정도 좀 버텨준다. 버틸 것 같은 거예요. 잠수를 잘 하시는 분들, 전문 잠수사나 해녀 이런 분들도 유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압력 차로 생각하면 잠수부들은 바깥이 높고 안이 낮은 게 문제인데 우주 공간에서는 거꾸로 안이 높고 바깥이 0인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비슷한 능력일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러면 저 우주 공간에서 나체라고 치고요. 상상해야 되는 건 아니죠. 상상하시면 많이 좀 위축되실 텐데 소변을 세게 보면 저는 뒤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오줌발도 굉장히 조절을 잘하면 제가 유용도 가능하고. 제트팩이죠, 제트팩. 그렇죠. 진공청소기를 만약에 제가 갖고 있어요. 네. 진공청소기로 이렇게 뭘 빨아들이면 지구에서는 뭘 쫙 빨아들이잖아요. 기체가 있으니까 가능한 건데 그걸로 우주에서 유용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진공청소기가 외부의 물질을 빨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진공청소기 내부의 압력을 되게 낮추는 거거든요. 그럼 바깥의 압력이 높고 안은 압력이 0에 가까우니까 바깥의 물질들이 들어오는데 우주 공간에는 바깥도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아무리 압력을 낮춰봤자 소용이 없구나. 거기서는 프로펠러 아무리 돌려도 의미도 없는 거고. 없죠. 근데 이 내부를 0으로
내부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니까 연결하면은 진공청소기 내부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갑니다. 아 그러겠네요. 아, 진공청소기도 그래서 막 이걸로 딱 방향 전환하고 뭐 이런 거 생각했는데 그건 불가능이군요. 뭘 내뿜어야 돼. 소화기 같은 건 될 거예요. 소화기는 되네, 소화기는. 소화기는 되고. 소화기 아니면 소변. 아, 소변이 훨씬 더 유용하겠네요. 우주에서는. 예. 태양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탈만도 한데 네. 예를 들면 부탄가스 뭐 있으면 한 번에 빵 터지듯이 타잖아요. 빨리 타는 거잖아요, 그거. 그쵸. 태양은 왜 무슨 수소인지 뭐 가스로 이렇게 차 있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한 번에 안 타고 저렇게 수억 년 동안 오래 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일단 태양 같은 별이 수소 핵 융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온도가 충분히 높아야 돼요. 왜냐면 핵 융합을 한다는 건 원래는 서로 밀기만 할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성자끼리 억지로 빠르게 충돌시켜서 굉장히 희박한 확률로 융합을 시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그 내부가 엄청 밀도가 높고 온도가 높아야지 그게 그나마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태양을 이루고 있는 모든 수소가 다 연료로 쓰이고 있다고들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태양에서도 표면 바깥에 있는 비교적 미지근한 수천 도밖에 안 되는 수소 애들은 별로 연료를 쓰이고 있지 않아요. 기껏 해봤자 6천 도밖에 안 되니까 내부로 가서 한 1000만 도 이상으로 달궈져 있어야 걔네가 이제 연료로 쓰이는 거죠. 아.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부피로 따지면 태양 전체 부피의 정중앙 1%만 연료로 쓰이고 있어요. 에? 태양 중앙의 1%? 네, 실질적으로 핵 융합에 쓰이고 있는 연료는 부피로 따지면 1%밖에 안 돼요. 근데 또 이게 엄청 밀도가 높아서 부피로는 1%이지만 질량으로 치면 고 핵이 한 20%, 30% 질량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내부가 엄청 높은 밀도로 짓이겨 있으니까 엄청 서로 충돌하고 융합을 하고 있는 거죠. 태양 주변에 그러면 안 타고 있는 수소도 엄청 많은 거예요? 아, 그쵸. 그래서 태양이 죽을 때도 자기가 갖고 있던 수소를 다 써가지고 죽는 게 아니라 연료를 쓸 수 있는 중심부의 수소만 다 써서 죽는 거예요. 밖에 있는 수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요. 물론 순환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들어가긴 하지만 그 내부의 온도가 워낙에 높아야지만 가능한 반응이어서 바깥에 있는 애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반응이 쓸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태양이 나만 바라봐